타인에게 뭔가를 기대할 시간에 내가 나를 만족시키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웃으면 된다. 자기 긍정감이 높을수록 즐거운 욕망이 많고 즐거운 욕망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만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때가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불행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긍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아낄 수 없게 되고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멘토,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괴짜 부자로 알려진 사이토 이토리의 신간입니다. 사이토 이토리 자기 긍정감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포인트는 자기 긍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의지하고 관심받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하면 굳이 남에게 과하게 의존할 필요도 없으며 애쓰지 않게 된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운이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역시 학벌이나 재력이 아니라 자기 긍정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잘 대접해줘야 몸도 나를 대접해준다고 합니다. 몸과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자기 긍정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책을 통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레벨을 확 올리는 결정적인 포인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이토리 자기 긍정감 불변의 법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채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어렸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뛰어노느라 그저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그때처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나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더군요. 물론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인생은 뭔가 좀 공허합니다.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죠. 나의 진짜 마음을 외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나둘씩 놓아버리는 대신에 참을성을 기릅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가고 진짜 가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참고 정말 하고 싶은데도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참고 또 참는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나요? 참기만 하면 점점 더 내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마음은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계속 참고만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마음이 채워지기는커녕 텅 비어 있으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만큼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참아야 할까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의외로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막상 실천해보면 알겠지만 세상의 상식이나 관습을 거슬러도 별로 큰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삶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저는 이 말을 몸소 증명하며 살아왔고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음껏 해보세요. 이제 참는 건 그만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하세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갖고 싶은 것을 사세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이죠. 1초라도 더 나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수록 일상은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힘이 나니까요.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일은 결국 주변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그건 그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게 이기적인 걸까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전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에 나 좀 봐줘, 나를 조금만 더 아끼고 사랑해줘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넌지시 자기 생각을 어필하거나 상대가 자신에게 주목해주지 않으면 금세 토라져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타인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이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애씁니다. 인정 욕구에 시달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려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 바쁘죠. 아무리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챙겨달라고 은연중에 메시지를 보내도 타인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데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항상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화를 내거나 우는 경우에까지 이르면 에너지가 바닥나 제풀에 지치고 맙니다. 정말이지 믿지는 장사죠. 집요하게 요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시켜달라거나 봉사해달라는 태도를 기꺼워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이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어느 순간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특히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을 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빠지듯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결국 그 사람 곁에 남는 건 그와 비슷한 사람들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분을 맞춰달라고 조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사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제일 잘 아니까요. 굳이 타인에게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채우는 게 훨씬 빠르고 만족도도 높으니까요. 등이 가려워서 남에게 긁어달라고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단번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나요? 보통은 아니 거기가 아니라 위쪽, 좀 더 위, 아니 살짝 아래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해야 하니까 속이 터지죠.
차라리 효자손을 들고 스스로 등을 긁는 게 훨씬 빠르고 시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챙기는데도 서투릅니다. 자신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만족하는지, 뭘 해줘야 고마워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친절을 베풉니다. 상대방이 그저 고마워하지 않는 걸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친절을 베풀고도 욕을 먹거나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선행에 상대방이 일일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해줬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하고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상대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생색을 내면 고마운 마음이 증발하는 법입니다. 받았으면 그만큼 보답해야지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부담스러워서 만나기를 꺼리겠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꾸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제쳐두고 나를 만족시키는 일부터 하세요. 어떤 파동을 내느냐에 따라 현실이 바뀐다. 나의 부족한 점까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나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감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절로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비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비굴한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지도 믿지도 못하면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겸손으로 포장합니다. 이 겸손이란 이름의 포장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불행을 감추는 도구일 뿐입니다. 겸손이란 게 뭘까요? 나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멋쩍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늘 자신감 넘치면서도 땡땡 덕분입니다. 라며 신세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젠체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과 그저 비굴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격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돕고 또 도움을 받는데도 능숙합니다. 하지만 비굴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늘 투덜댑니다. 저 사람은 분명 편법을 썼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세상은 진짜 불공평하다니까. 사실은 자기 긍정감이 낮아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건데 비굴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 탓이나 세상 탓,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그런데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 더 고달파질 뿐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나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동을 말합니다. 비슷한 파동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다른 파동은 서로를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당신이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이 처한 현실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매 순간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와 동일한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끼면서 즐겁게 살아가죠. 그들은 용서, 사랑, 감사, 기쁨이라는 파동을 내보냅니다. 즉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죠.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죠. 반대로 자기 긍정감이 낮고 비굴한 사람은 항상 참기만 하느라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감정은 메마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함정이죠. 이들은 매사에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이 우울과 증오, 불평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복도 인복도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면서 행동을 바꿔보면 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해보지 않으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죠.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나요?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힘들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나요? 혹시 후자라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한다. 지금 이대로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고 인정한다. 이것만 잘 실천해도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대접해줘야 몸도 나를 대접해준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내가 나를 잘 대접해야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또 나도 남을 똑같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진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나 자신입니다. 마치 신을 섬기듯 나 자신을 섬겨보세요. 내 몸은 신처럼 귀한 영혼이 머무는 집이다. 앞으로는 내 몸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잘것없이 보이던 내 몸이 조금은 신성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예전부터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외모를 잘 가꾸고 늘 청결을 유지하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치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잘 아끼고 사랑하고 즐겁게 돌보라는 뜻입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삶의 태도이자 인생관이기도 하니까요. 잘 관리된 공간에 가면 기분이 어떤가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곳에 가면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죠. 반대로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곳에 있으면 괜히 피곤해지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공간뿐 아니라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데 계속 쉬지 않고 무리하거나 영양은 무시한 채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는 건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지 않는데 사는 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집을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집 여기저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는 것처럼 내 몸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게 정답이고 너무나 졸릴 때는 그냥 자는 게 정답입니다. 뭔가가 먹고 싶을 때는 참지 말고 먹어줘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을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건 인지상정이죠.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대접을 잘해줘야 몸도 나를 대접해줍니다. 그렇게 내 몸과 사이가 좋아지면 일도 잘 풀리고 뜻하지 않게 행운도 찾아오는 거죠. 몸과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행운과 기회를 가져다 주니까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역시 내 몸이 머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집은 편안한가요? 집에서만큼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나요? 뿌옇게 먼지가 쌓이고 물건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이라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값비싼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집이나 비싼 집에 살아도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고 오래된 집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쾌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오래된 물건이 너무 많으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물건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물자를 아끼는 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은 물건을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 버리긴 아깝잖아 라면서 쌓아두는 건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그저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드니까요. 결국 내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1, 2년간 쓰지 않은 물건이라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깔끔해지면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이렇게 집안이 깨끗해지면 물건이 늘어나는 게 싫어지므로 쓸데없는 걸 사지도 않게 됩니다. 인생은 태도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이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나요? 아니면 삶이 버겁고 하는 일마다 꼬이나요? 전자라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사는 환경이 좋다는 뜻이고 후자라면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최소한의 멋은 나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요즘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살려서 멋부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에 지적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쯧쯧, 괜히 겉멋만 들어가지고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을 보셨나요? 우선 본인의 겉모습부터가 별로죠. 이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초라한 자기 모습이 싫으니까 괜히 남의 취향에까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람은 적당히 멋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멋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치장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거나 비싼 물건으로 자신을 꾸미라는 말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멋이란 사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겉모습을 근사하게 꾸미면 사실 마음가짐도 달라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겉모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먹게 됩니다. 자기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으면 저절로 자세가 곧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행동이나 말투까지 바뀝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멋이란 나 자신에게 보내는 기본적인 예의와 같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몸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건네는 거거든요. 반대로 자신을 방치하는 습관은 어떨까요? 나는 이 정도 대접이면 충분해 라고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을 잘 대접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을 몰아붙이고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날카롭게 대하죠. 타인의 행복이나 행운에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데 남의 행복이 달가워 보일 리가 있나요?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인간관계, 일, 삶의 방향에까지 은근히 스며듭니다. 며칠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 자신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그런 느낌은 곧 자기 긍정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최소한의 멋이 인생을 단번에 바꿔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멋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은 점점 푸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행운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과 사이가 좋아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지금까지 남을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썼다면 그 에너지를 아껴서 나 자신을 멋지게 가꾸는데 써보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 만족은 삼가야지만 즐겁고 건강한 자기 만족이라면 얼마든지 추구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다 보면 저절로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그러니 올바른 자기 만족은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모든 단어에는 영혼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애정 어린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행복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안에는 신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말에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곱씹어보다 겨우 깨달았습니다. 영혼이란 말에 깃든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즉 말에는 그 뜻과 같은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어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밝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흘러 넘칩니다. 애정 어린 말을 반복해서 쓸수록 긍정적인 기운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점점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요컨대 좋은 말을 쓰기만 해도 자기 긍정감이 저절로 높아지는 거죠. 애정 어린 말, 즉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말을 저는 천국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늘 안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도 천국의 말을 쓰면 금세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에 깃든 에너지에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는 지옥의 말이 있는데 그런 말만 계속 쓰면 급속도로 안 좋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아파서 약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때 천국의 말을 쓰면서 먹느냐, 지옥의 말을 내뱉으며 먹느냐에 따라 치유되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에 걸려 앓아 누워 있던 사람이 천국의 말을 입에 담으면서 점점 건강이 호전된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천국의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죠.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누군가가 아플 때 곁에서 천국의 말을 많이 해주면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병세가 호전되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 또한 수없이 봐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을 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원하는 음식이 나오나요? 우동이 먹고 싶으면 우동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해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영혼에 주문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천국의 말을 쓰는 거죠. 신은 인간을 어여삐 여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힘들어. 진짜 짜증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신은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착각하고 자꾸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더라도 입으로는 아, 행복해. 나는 진짜 운이 좋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운 좋은 일을 잔뜩 선물해 줄 테니까요. 즐거운 것과 편안한 것은 다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참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안 해도 되나요? 사실 일하기 너무 싫은데 출근 안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 경우라면 매일 놀면서 백수 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노는 것 자체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즐겁게 놀거나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SNS나 유튜브에 올려서 수입을 얻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순간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겠죠. 생활고에 시달리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일하기 싫다는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면 그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뇌의 회로를 돌려보세요. 어떻게든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짜내는 것이 바로 나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즐겁다는 건 쉽게 할 수 있다거나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싫어질 리가 없죠.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약간 엉뚱한 방법도 개의치 말고 다 실천해 보세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가면 출근길이 즐거워질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부러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들어보자. 하루 종일 그 노래 덕분에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귀여운 볼펜이나 메모지를 쓰면 일이 더 잘 될 거야. 회사에 일부러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즐거워지겠지. 점심시간에 혼자만의 단골 장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 점심시간만은 나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큰 변화가 생기는 법입니다.
변화는 계단식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한 계단 올라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일하는 시간 내내 계속 시계만 쳐다보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연봉을 올려주지는 않죠. 그와 반대로 늘 밝은 표정으로 스스로 일을 즐기는 직원이 있다면요. 그렇게 일하는 직원은 대체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도 좋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 직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직원의 경우에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기 때문에 일도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거죠.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재미없고 잘 되지도 않아 힘들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더 나를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회사, 내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이직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큰맘 먹고 창업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무수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관계도 어그러진다. 제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었고 착실하게 등교한 적이 거의 없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 가는 건 즐거웠습니다.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눈을 뜨면 거의 점심때였어요. 보통이라면 이 시간에 학교에 가서 뭐해? 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결석한 날에는 방과 후에 친구들 여러 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고요. 착실하게 등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친구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때문에 고민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는 후배나 동료 등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처음부터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건 아닙니다. 유쾌한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다 보니 일이 잘 풀렸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늘어났고 매출도 점점 올랐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물론 관심 있는 분야나 잘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하다 보면 일도 잘 풀리죠.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공부가 싫어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학교 생활이 즐겁듯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업무 내용이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다르더라도 나름대로 즐겁게 일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사람들은 가끔씩 학교가 재미없다, 일이 지겹다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대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원하는 것도 더 쉽게 이해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원하는 것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법입니다. 평소에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법을 터득하면 그 만족감을 타인에게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죠.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인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절로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남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까지 잘해주는데도 이상할이 많지 주변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긍정감이 낮으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과하게 친절을 베풀죠. 그런데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성향은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늘 부모 눈치를 보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된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는 태도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부담스러워.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어색해.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당신을 보살피고 사랑할 여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자기 부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바라지도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토이토리 자기 긍정감 불변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내 몸은 신처럼 귀한 영혼이 머무는 집이라는 것. 내가 나를 잘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